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채널 뉴스입니다. 위안부 강제동원 역사를 왜곡하는 등 일본 정치인들의 망언과 아베 정권의 우경화에 대해 전 세계가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본 정치권과 달리 일본의 한 기독교단이 17년째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해 모금 활동을 펼쳐와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이인찬 기자의 보도입니다. 여느 때와 다름없이 열린 주한 일본 대사관 앞 수요 시위에 일본 교회 목회자들과 교인들이 찾았습니다. 김복동 할머니에게 정성을 담은 고운 봉투를 건넨 한 교인은 할머니에게 연신 힘내시라며 감사의 인사를 건넵니다. 할머니는 이들을 꼭 안아줍니다. 頑張ります。頑張ります。精一杯頑張ります。約束し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수요 시위에 함께한 이들은 일본 기독교단 소속으로 교단 내에 구성된 전후 보상을 요구하는 6위원회 대표 자격으로 한국을 찾았습니다. 특별히 이번 방문은 일본 기독교단이 1996년부터 17년째 이어온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한 모금 운동을 마무리하고 마지막 모금액인 100만 엔, 우리 돈 약 1,300만 원을 전달하는 자리였습니다. そのことが本当に嬉しいでした。拒否されても仕方ないと思ってましたから本当に嬉しいでした。募金を受け入れてくださり本当に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일본 기독교단은 1967년 2차 세계대전에 대한 일본의 책임을 고백하는 결의문을 채택할 정도로 과거사에 대한 양심의 목소리를 내왔습니다. 이들이 위안부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고 김학순 할머니의 증언을 처음 접한 1990년대 초반. 이후 교단 내 6개 위원회는 전국 2천여 교회와 함께 매년 8월 첫째 주를 평화주일로 지키고 이때 들여진 헌금을 지원해왔습니다. 지금까지 후원한 총액은 2,260만 엔, 우리 돈으로 약 2억 6천만 원에 해당합니다. 2006년부터는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가 추진해온 전쟁과 여성인권 박물관 건립을 지원해왔으며 지난해 박물관이 개관하면서 기금이 마무리된 것입니다. 위안부 피해자인 김복동 할머니는 다시는 전쟁 때문에 힘없는 여성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역사를 바로잡는 데 최선을 다해달라며 일본 교인들에게 당부했습니다. 현장에는 일본 기독교단과 교류해온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의 김용주 총무도 자리를 같이 했습니다. 다시는 전쟁이 없도록 지발 그 아베라는 자가 당선 안 되도록 지발 부탁드리며 일본 정부는 일본이 전쟁 범죄 당사국임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되며 일본 평화헌법 9조를 삭제하거나 변경해서는 안 됩니다. 한편 일본 기독교단 대표단은 수요 시위에 앞서 교회협을 예방하고 김총무와 김혜숙 양성평등위원장 등과 함께 동북아 평화를 위한 한일교회 연대와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대표단은 일본 시민단체들과 연대해 과거사 반성을 위한 새로운 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일본 기독교단 대표들은 일본 정부가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와 피해 보상에 나설 때까지 활동을 멈추지 않겠다는 각오입니다. 양심을 잃어버린 일본 정부와 극우 정치인들에 비해 17년 동안 용서를 구해온 일본 기독교인들의 모습이 적지 않은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C채널 뉴스 이인창입니다. 남북관계 개선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됐던 남북 당국회담이 수석 대표 격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결국 무산됐습니다. 한국교회는 유감의 뜻을 나타내며 조속한 대화 재개를 촉구했습니다. 회담을 하루 앞둔 12일 남북 실무진들은 회담을 이끌 수석 대표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으며 북측이 먼저 회담 보류를 통보하면서 결국 무산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남북은 11일 판문점 연락관을 통해 대표단 명단을 교환했고 남측은 김남식 통일부 차관을, 북측은 강지영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장을 통보했습니다. 북측은 우리 측 수석 대표에 이의를 제기했고 협상이 6시간 계속됐지만 타결에 이르진 못했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회담 중단이 수석 대표의 격 때문이었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며 민족의 과제를 풀 수 있도록 회담 재개를 위해 남북이 노력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한국교회연합 김춘규 사무총장은 남북이 대등한 관계에서 대화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회담 무산은 아쉽다며 회담이 재개돼 개성공단, 이산가족 문제 등이 해결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캐나다에 입국한 탈북 난민의 수가 지난 5년간 모두 462명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난민 수용에 관한 규정과 절차가 비교적 수월하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캐나다 이민난민국은 캐나다 정부가 지난 한 해 230명의 탈북 난민을 받아들여 2007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모두 462명의 탈북자에게 난민 지위를 부여했다고 밝혔습니다. 캐나다에서는 2007년 한 명의 탈북자가 처음 난민 지위를 받고 캐나다에 정착했으며 이듬해 7명, 2009년 65명, 2010년 42명, 2011년 117명의 탈북자가 난민 지위를 인정받았습니다. 이는 2005년부터 현재까지 총 158명의 탈북자를 난민으로 받아들인 미국에 비해 약 3배에 달하는 수치로 캐나다 정부의 난민 수용에 관한 규정이 미국보다 비교적 덜 까다롭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캐나다 인권단체 한보이스의 잭 김 대표는 캐나다 정부가 지난 12월 난민 수용에 관한 새로운 규정을 도입해 난민 심사 기간이 짧아졌다며 적법한 탈북 난민을 수용하는 데 매우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랜 기간 계속되고 있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갈등에 대해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편향적인 시각에서 벗어나 이 지역의 평화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곽영신 기자의 보도입니다. 주후 135년 로마에 의해 추방된 유대인들이 1800여 년 동안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다가 지난 1948년 이스라엘에 다시 모여 국가를 세우면서 팔레스타인 지역 갈등이 시작됐습니다. 이스라엘과 주변 아랍국들은 4차례의 전쟁을 치르며 분열했고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살고 있던 원주민들을 격리시키면서 분쟁과 테러가 이어졌습니다. 1993년 오슬로 협정을 통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서로를 인정하며 공존의 길을 모색하기도 했지만 이후로도 상호 간 테러와 공습이 계속되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난 2009년에는 팔레스타인 기독교 지도자들이 카이로스 선언을 발표하고 분리장벽과 점령촌, 검문소 등으로 인한 고통을 전 세계에 알리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팔레스타인 역시 사랑하신다고 천명했고 이 선언에 대해 WCC 세계교회 협의회를 비롯한 세계교회와 기구들이 지지를 보낸 바 있습니다. 카이로스 선언문의 공동저자 미트리 라헴 목사는 서구 제국주의적인 관점에서 유대인의 팔레스타인 점령을 선한 일로 보는 것은 잘못이며 전 세계는 팔레스타인에서 벌어지는 불의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Because many people think the biblical Israel is connected to today's Israel, and this is a land without a people for a people without a land, and God just giving our land as a present to Israel. 라헴 목사는 또 팔레스타인의 상황은 계속 악화되고 있지만 폭력과 분쟁이 아니라 믿음, 소망, 사랑의 가르침을 따르는 비폭력의 방법으로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So we are saying on the one hand we have this endless, senseless peace talking. On the other hand we have this senseless, meaningless, violent resistance. And now we come as Palestinian Christians and say we have an alternative, a third way. 한국교회가 연대한 팔레스타인 평화 네트워크 역시 지난 2012년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를 공습했을 때 팔레스타인을 우리의 형제라고 밝히고 폭력과 분쟁 중단을 촉구하는 선언을 발표해 팔레스타인의 고통에 동참했습니다. 부산 장신대학교 배현주 교수는 한국교회도 팔레스타인에 대한 서구의 편견과 오류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며 팔레스타인 평화를 위한 올바른 성서 해석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반유대주의적인 대체 신학도 극복하고 기독교 시오니즘도 극복을 하면서 이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평화와 세계 평화를 지향하는 그 성서 해석 방법론을 모색해야 됩니다. 성경의 배경이 되는 위대한 역사적 유산을 지녔지만 오늘날 가장 대표적인 분쟁 지역으로 남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평화가 이 지역에 정착되기 위해 국제사회에 보다 균형 잡힌 시각과 판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C채널 뉴스 곽영신입니다. 작년에 이어 4대강 공사 현장에 또다시 대규모 녹조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검찰은 4대강 사업에 참여했던 업체들의 입찰 담합 의혹에 대해 수사 범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4대강 녹조 현황을 조사하고 있는 녹색연합의 황인철 팀장은 낙동강 중하류를 모니터링한 결과 녹조 현상이 작년보다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상황이 심각하다고 밝혔습니다.
4대강 사업 구간의 녹조 현상은 감사원의 감사 결과 보호신설 이후 물의 흐름이 둔화되면서 발생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한편 4대강 사업 입찰 담합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여러 곳의 설계업체들이 연루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 범위를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이 업체들이 설계와 시공을 동시에 진행하는 턴키 방식의 1차 사업 입찰 담합을 성공시키기 위해 허위 입찰사로 참여했을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이들 업체가 원청업체로부터 리베이트 명목으로 사업 자금의 일부를 돌려받았을 가능성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한편 특정한 목적을 위해 하천수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인 수리권을 두고 정부와 지자체 간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어 물을 둘러싼 또 다른 환경 문제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물개혁 포럼이 마련한 토론회에서 경기개발연구원의 이기영 박사는 실정법상 수리권에 대해 직접적으로 정의하고 있는 명문 규정이 없다며 이 때문에 팔당상수원의 물값 분쟁과 수리권을 둘러싼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수자원공사 김재희 팀장은 전 국민에게 골고루 물을 공급하고자 하는 중앙정부와 지역에 우선적으로 물을 공급하려는 지자체의 입장이 상충된다며 수리권 허가 규정과 절차를 명확히 해 관련 분쟁을 예방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물개혁 포럼은 오는 25일 물 이용 부담금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토론회의 두 번째 시간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한국교회의 미전도 종족 선교가 올해로 20년째를 맞았습니다. 미전도 종족 선교에 힘써온 선교사들이 지난 20년의 선교 역사를 되짚고 앞으로의 사역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한국세계선교협의회와 미전도 종족 선교연대는 한국 미전도 종족 20년의 성과와 과제, 미래협력이라는 주제로 포럼을 개최하고 미전도 종족 사례 분석을 통해 선교 과정 속에서 보완해야 할 점을 공유했습니다. 미전도 종족 선교연대 대표 정보혜 선교사는 현장 선교사들이 지난 20년 동안 적지 않은 시행착오와 경험을 통해 성장했다며 달라진 선교 환경 속에서 각 선교지에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깊이 고민해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 선교사는 동남아시아 미전도 종족 선교 사례를 제시하면서 현지인 평신도 동역자와 현지인 사역자의 도움이 더해진다면 보다 수월한 선교 활동을 펼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포럼은 13일까지 3일 동안 진행되며 참가자들은 지역별, 권역별로 나뉘어 선교 전략회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밖의 뉴스와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한국구세군이 해외 심장병 어린이를 초청하고 수술비와 치료비를 지원합니다. 중국과 몽골에서 입국한 어린이 10명은 안산 동의성 단원병원과 가천대 길병원에서 수술을 받게 되며 회복 후에는 한국 문화체험을 한 뒤 귀국길에 오를 예정입니다. 장애인과 노숙자 지원 사업을 펼쳐온 사단법인 함께 걷는 길벗회가 강원도 화천에 길벗 화천 공동체 생명나루를 건립합니다. 길벗 생명나루는 비장애인과 장애 청년의 자립과 사회통합을 목표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국제구호개발기구 월드비전이 교회와 함께하는 기아체험 24시간을 진행합니다. 지구촌에 고통받는 어린이들을 돕기 위해 배고픔을 직접 체험하고 나눔을 배우는 기회로 15일 한소망교회, 22일 영락교회에서 교인들과 함께하게 됩니다. 선교한국이 영적 각성과 지상명령 성취를 목표로 28기 기도합주회 훈련학교를 개최합니다. 훈련학교는 다음 달 12일과 13일 오산 성은동산에서 진행되며 선교한국대회 이대행 위원장, CCC 이승재 목사, 영2080 고직한 선교사 등이 강의합니다. 날씨입니다. 수도권 지역에서는 비가 모두 그쳤습니다. 하지만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강원도, 충북 북부와 경상북도에는 새벽에, 제주도는 오후부터 비가 조금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륙 지방을 중심으로 아침에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으니 교통안전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선선한 날씨도 잠시 다시 기온이 오르겠는데요. 특히 금요일부터는 30도를 웃도는 더위가 예상됩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춘천 18도, 대구는 20도를 기록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대전, 대구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금요일부터 30도를 넘나드는 더위가 다시 시작될 예정이어서 주말 나들이 계획하신 분들은 자외선과 더위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